반갑습니다. 롯마켓TV 도대표입니다. NPL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또 예비 구독자분들께서 뭐부터 해야 될지 엄청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NPL 투자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NPL을 찾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근저당 NPL, 또 하나는 신탁 NPL입니다. 근저당 NPL 채권을 찾을 때는 법원 경매, 신탁 NPL 채권을 찾을 때는 신탁사 자체 또는 온비드 사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NPL 자산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찾으시는 건 NPL 자산이지 NPL 채권이 아닙니다. 그럼 이 NPL 채권을 찾으려면 방금 설명드렸던 법원 경매 또는 온비드 상에서 채권자를 찾으셔야 돼요. 채권자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사람을 채권자. 그 채권자는 은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래 가능한 은행이다 라고 한다면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캐피탈 여전사가 있겠죠. 여기에 법원 경매 또는 온비드상의 채권자로 특정되어 있는 친구들을 찾으시면 돼요.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점에다 직접 전화를 하셔야 되겠죠. 거래가 가능한 채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NPL을 찾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채권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기준은 모호한 것 같아요. 투자자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다 다르고 투자의 방법, 시기, 절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채권의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배당채권, 또 하나는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득하는 유입채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배당채권과 유입채권을 구분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죠. 구분이 선행되어야지만 좋은 채권이야 나쁜 채권이야를 정할 수가 있어요. 채권을 사와서 법원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 대금을 내게 돼요. 낙찰 대금에서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아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유입 채권은 나쁜 채권이 되는 거죠. 유입 채권을 투자하기 위한 투자자는 배당 채권이 오히려 더 나빠 보이겠죠. 왜냐하면 채권을 싸게 산 만큼 부동산을 싸게 취득해서 매매나 전매나 임차 이런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거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배당으로서만 종료가 되는 채권은 나쁜 채권, 좋지 않은 채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채권과 나쁜 채권을 구분짓기 전에는 배당 채권과 유입 채권이 존재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유입 채권을 목적으로 하면 배당 채권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배당 채권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입 채권이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에 살 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에 사는지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싸게 사면 그만큼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싸게 사기는 쉽지 않다. 왜냐? 기본적으로 채권을 거래함에 있어서의 전제는 유입 채권이 아닌 배당 채권을 목적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은 유동화 금융, 유동화 비즈니스라 그래요. 원금을 넣고 연체이자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아 나오는 그 간극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권을 협상할 때는 배당 채권을 기준으로 협상을 하게 되는데 배당 채권을 기준으로 협상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그 가격을 협상하기 전에는 기준이 되는 거래 가액은 채권의 원금이다. 대출을 최초에 해준 그 대출 원금이 채권의 원금이 되는 것이다. 최초에 대출을 해줬을 때 내가 10억을 대출해줬어. 대출 원금은 1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차주, 채무자가 대출 거래 기간 동안 1억을 상환했어. 대출 원금은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10억 원이 아닌 9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격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투자자가 채권을 투자할 때 은행과의 협상 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첫째, 감정평가서가 중요합니다. 둘째, 원리금 이자 내역서. 이자율이 중요하겠죠. 셋째는 근저당 NPL이냐 신탁 NPL이냐 대출 채권의 유형이 중요하겠죠. 총 세 가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채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채권의 형태에 따라서 수익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배당 채권이냐, 유입 채권이냐. 배당 채권은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는 기간에 발생한 연체 이자가 본질적인 수입이고, 유입 채권은 채권 권리가액 수준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싸게 취득해서 매매나 시세 차익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이 부동산은 얼마의 가치가 있구나,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적 자료가 대출 감정서입니다. 최초에 대출을 취급할 때 만들게 되는 대출 감정서에 나와 있는 금액 기준으로 론투밸류라고 하죠. LTV 70%, 10억짜리 감정서가 있는 부동산이에요. 대출을 해줬어. 그러면 대출금은 7억 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채권이 가지고 있는 원리금, 이자 내역입니다. 기본적으로 NPL 비즈니스는 대출을 해준 채권에서 발생하는 연체이자 수익을 확보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출해준 연체이자의 이자율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대출 채권에 정상이자가 5%, 연체 가산금리가 3%예요. 연체 가산이 적용이 된 이자율을 따라가기 때문에 정상이자 5%와 연체 가산이율 3%를 더하게 되면 8%가 되겠죠. 1억 원에 8%면 연에 800만 원의 연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800만 원의 연체 이자가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연체 이율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채권이 환가되어지는 수단, 어디서 환가가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 채권의 가치가 정해지기도 하는데요. 근저당 NPL은 법원 경매를 통해서 환가가 이루어지고, 신탁 NPL은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환가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플랫폼이 어디일까요? 법원 경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 경매를 찾고 많이 보니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온비드 공매보다는 법원 경매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하고 협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근저당 NPL은 법원 경매로 환가가 되고 낙찰가율이 높아서 회수될 가능성이 높고, 신탁 NPL은 온비드 공매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낙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낮다. 자, 배당 채권과 유입 채권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전에 제가 채권의 유형, 하나는 근저당 NPL, 하나는 신탁 NPL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저당 NPL은 최소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보통은 한 1년 정도 걸린다. 신탁 NPL은 온비드 공매상에서 최소 3개월에서부터 최대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저당 NPL은 우리가 진행되는 곳이 법원 경매로 진행됩니다. 신탁 NPL은 온비드 공매로 진행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상의 법원 경매는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6개월까지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12개월, 1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경매가 접수되고 나서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양수 사왔으면 경매 사건이 종결되어야 수익 실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 NPL 경우에는 법원 경매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보는 기간이 1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탁 NPL은 온비드 공매로 진행되게 됩니다. 온비드 공매는 법원 경매와는 달리 진행되는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고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비드 공매가 접수되고 나서 NPL 거래가 가능한 시점에 채권을 사왔다 그러면 보통은 최대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협상이 다 잘 됐다, 3개월 이내에도 수익 실현을 볼 수 있는 것이 신탁 NPL, 온비드 공매상에 있는 물건들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량한 배당 채권, 높은 수익의 유입 채권, 구분 짓는 평가 방법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평가 방법들이 NPL 채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은 론마켓TV 비즈클래스 상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NPL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성장하고 싶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레드오션과 블루오션 중 어떤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될까요? NPL 투자란 무엇인가? 10명에게 물어봤어. 근데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몰라. 그 시장은 블루오션 시장이다. 지금 NPL 투자 시장이 그런 시장을 뜻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남들이 모르는 이 NPL 투자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셔서 부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블루오션 시장인 NPL 투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론마켓TV 도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MPL 투자란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제가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